네, 전기기기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직류분권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권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권은 병렬권이죠. 중병입니다. 중병. 그러면 병렬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병렬은 병렬 회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병렬권. 그럼 병렬 회로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렬권은 대전류, 큰 전류가 흐른다. 반대로 파권은 뭐예요? 파권은 직렬권, 직렬권. 직렬이면 직렬이 되면은 전압이 합쳐지죠. 그래서 대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권에서는 A는 P는 B다. 이건 뭐예요? 병렬 회로수는 극수는 브러쉬 수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브러쉬 수는 극수와 같다. 네. 그 다음에 2번 균합선이 필요 없다. 균합선 필요 없는 것은 파권이고요. 2번 높은 전압, 작은 전류에 적당하다. 높은 전압에 적당한 것은 파권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병렬 회로수는 항상 2다. N, B는 2. 그래서 파권이 병렬 회로수가 2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42번.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그냥 용접 수화 특성. 용접은 수화 특성.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 이 용접 나오면 수화 특성. 이것이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접 수화 특성. 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43번 볼게요. 43번. 부하전류가 50A 대 단자전압 100V의 직류 직권 발전기의 부하전류가 70A가 되면 단자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단 전기자 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 권선의 저항은 각각 0.15ohm이고 전기자 반작용과 브러쉬의 접촉 저항 및 자기 포화는 모두 무시한다 했을 때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류 직권 발전기. 직류 직권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부하전류가 이렇게 쓸게요. 부하전류가 50A일 때 단자 전압이 100V입니다. 그리고 전기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 권선의 저항이 각각 0.15ohm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0.1ohm, 얘도 0.1ohm입니다.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 70A 되면 얘가 50A에서 70A로 되었을 때 단자 전압이요. 그때 이 전압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풀이 유형이 이렇습니다. 단자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은 유기기전력을 구하면 된다. 유기기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보세요. 일단 50A일 때 유기기전력은 얼마입니까? 50A일 때 단자 전압은 100이니까 100 플러스 50A하고 0.1, 0.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강한 5V, 여기에서 전압 강한 5V. 그래서 5V, 5V. 유기기전력에서 5V, 5V 빼서 100이니까 유기기전력 얼마? 5 플러스 5 해서 110V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A가 흐를 때 유기기전력은 110V. 그럼 70A가 흐를 때는 어떻게 돼요? 유기기전력은 여기 자속에 비례하니까 자속에 비례하면은 이 전류에 비례하게 되죠. 이 전류가 부하전류가 곧 계좌전류니까. 그래서 70A일 때는 100 곱하기 50분의 70 하죠. 왜? 110이죠. 110.
110 곱하기 50분의 7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154V예요. 예. 즉 유기기전력은 전류 비례하기 때문에 50분의 70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V는 얼마요? 70A 할 때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유기기전력 154에서 빼죠. 얼마? 여기에 70A니까요. 얼마? 여기에서 7V, 여기에서 7V요. 7V 해서 140V가 된다. 그래서 43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140V.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4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동기발전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단락 전류가 어떻게 돼요? 단락 전류가 처음에는 빵 튀었다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빵 튀는 이 전류를 뭐라고 하느냐? 돌발 단락 전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흐르는 전류를 영구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돌발 단락 전류 때 돌발 단락 전류. 그러니까 단락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작용하는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밖에 없죠. 이때는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커요. 그런데 한참 뒤에 2에서 3사이클 뒤에는 뭐다?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서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하기 때문에 영구 단락 전류를 일정한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44번 묻고 있는 거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된다. 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45번입니다. 45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거 어떻게 외운다? 회로 이론의 시간에 배우는 거. V는 순식값 V는 루트 2V에 사인 2파 FT 플러스 세타 순식값씩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크기, 얘는 파형, 얘는 주파수, 얘는 위상. 이 네 가지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전력의 용량. 기전력의 용량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기전력이 크기도 아니고 기전력의 용량?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6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권선. 제동권선 하면 크게 두 가지. 제동권선 하면요. 발전기에서는 난조 방지. 발전기에서는 난조 방지. 전동기에서, 동기 전동기에서 뭐다? 기동 토크 발생. 그래서 제동권선, 다른 역할도 있지만 큰 역할, 대표적인 역할하면 발전기에서 난조 방지,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 발생입니다. 그래서 46번 보기에 뭐가 있어요? 제동권선 사용한 주 목적은 난조 방지가 된다. 47번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U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은 딱 봐도 구비조건 짜자자자 있죠.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어차피 실기에서 외우셔야 돼요. 주관식으로 몇 가지. 예. 일단 조건을 봅니다. 1번 점도가 높을 것. 점도가 뭐냐? 끈적이는 거예요. 끈적이는 거. 우리가 그 유입식 변압기 안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이 끈적이는 게 좋다, 안 끈적이는 게 좋다. 안 끈적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도가 높을 것이 아니고 점도가 낮을 것입니다. 응고점, 어는 점이죠. 어는 점은
낮을 것이 좋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어는 것보다 영하 20도에서 어는 게 낫다는 거죠. 인하점이 높을 것, 불타는 점이죠. 100도에서보다 200도에서 불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인하점은 높을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우리가 어떤 전기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절연 내력이 낮아서 좋은 건 없죠. 절연 내력은 절연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이 클 것. 47번에는 답이 1번 점도가 높을 것. 48번 단상배당기 2대를 이용해서 삼상전원에서 이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결선원입니다. 그래서 3상에서 2상. 그래서 제가 요거 3학년 2반에 스코트 학생이 있습니다. 3학년 2반에 스코트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이어 학생, 우드 학생. 네. 학생 이름이 스코트 메이어 우드입니다. 그래서 3학년 2반 3상에서 2상으로 바꿀 때 스코트 메이어 우드고요. 스코트 교사는 T. 그 스코트 교사는 실제 전기 응용 과목에서 전기 철도에서 사용이 됩니다. 3상에서 2상 얻기 위해서 전기 철도에서 스코트 교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48번에 스코트 결선이니까 T형 결선이 된다. 49번 단권 변압기 1차 전압 100V, 2차 전압 110V인 단권 변압기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뭐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뭐냐?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10V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수업한 이론 들으셨다면은 이게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부자는 고승입니다. 고승이 부자래요. 부자는 고승입니다. 그래서 고압이 뭐예요? 고압축이 110이죠. 110. 승압이 뭐예요? 100V가 110V가 됐으니까 승합된 전압, 커진 전압 얼마? 10V가 됩니다. 따라서 49번 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11분의 1입니다. 11분의 1. 따라서 49번의 답이 2번이 된다. 계속해서 50번. 3등 유도 전등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입니다. 원선도 작성할 때 원, 저, 무, 구. 원선도 작성할 때 저항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좀 우겨서 외운다면 원저 무구, 원주, 무주. 원주와 무주, 원저 무구. 좀 어지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원주 무구. 그러면 원선도 작성할 때 필요한 거 저항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시험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슬립 측정. 51번이에요. 51번.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에서 직관 전유자 전동기에서 주자속의 최대치를 파이엠, 자국수를 P, 전기자 병렬수를 A, 전기자 전도체수를 Z, 전기자 속도를 N-RPM을 하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 ER이 얼마냐? 단 주자속이 정연파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보세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 직권 전동기예요.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에서 기전력 E는 얼마요? 직류 전동기죠. 직권 전동기, 직류 전동기는 기전력 E는 60A분의 P자판이죠. 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파이가 파이엠 최대값이래요. 그럼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실효값을 물었죠. 실효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실효값은 60A분의 P자 파이엠 N에서 M 최대값을 실효값을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이거요. 루트 2분의 1에
60 곱하기 A분의 P자 파이 M N 이렇게. 따라서 51번에 4번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효값을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52번. 비례추위와 관계 있는 전동기로 옳은 것은 비례추위라 하면 2차 저항. 2차 저항이 조정이 되는 거죠. 비례추위는 2차 저항을 조정합니다. 2차 저항이 있는 전동기 찾으시면 되죠. 2차 저항하면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된다. 농형 유도 전동기는 똑같은 유도 전동기지만 2차 저항하고는 무관하죠. 2차 저항, 비례추위는 반드시 2차 저항을 조정하고 2차 저항이 있는 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5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3번 또 외워두시는 건데 농형 전동기에서 전동기가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전격 속도 이전에 낮은 속도로에서 안정되어 버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데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두 가지 크로우리 얘는 뭐냐면 잘못된 제작 그리고 낮은 속도 안정 낮은 속도에서 안정돼 버리는 것이 크로우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게르게스 있죠. 게르게스는 50% 속도 50% 속도에서 안정돼 버리는 거 50% 정도의 속도에서 가속되지 않는 거 게르게스입니다. 그럼 53번 같은 경우는 전격 속도 이전에 낮은 속도에서 안정돼 버리는 것은 크로우링이고요. 원인은 해설해 보시면 슬로스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등 잘못된 제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54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평균 출력 전압은 전원 전압의 약 몇 %인가 합니다. 단상 이거 하는 게 정리하면 단상 반파. 예. 단상 반파 같은 경우는 45%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는 얼마요? 2배니까 90%. 그 다음에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 135%. 그래서 나온 김에 단상 반파뿐만 아니라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까지 모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인가 했을 때 45%가 됩니다. 55번.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입니다.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인버터 종류가 많죠. 초포형 인버터, 삼성 인버터, 단상 인버터, 브릿지형 인버터 등이 있는데 직류를 직접 제어한다는 것이 초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포가 뭐냐? 직류로 해주는 것이 초포요. 직류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류가 입력됩니다. 그런데 이건 직류의 교류요. 이거 직류죠. 왜? 극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세요. 내려가면은 교류요. 내려가면 교류요. 근데 플러스만 됐지 마이너스로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직류입니다. 그래서 초포란 것이 이런 직류가 들어가면 이 직류를 이런 직류로 바꿔주는 거. 전동기 속도 제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초포형 인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5번에 말하는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초포형 인버터입니다. 네. 56번.
교류와 직류 양쪽 모두에 사용 가능하다. 교류, 직류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직류도 가능하고 교류도 가능하네. 만능이네. 만능 전동기에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요. 그래서 만능 전동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래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뭐 보상권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약계자, 강전기자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기에 있는 다른 전동기들보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와 직류 양쪽 모두에 사용 가능한 만능 전동기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 답은 4번입니다. 57번. 동기전동기의 V곡선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단 I는 전기자 전류, IF는 계자 전류다. 그림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해서 I고요. 전기자 전류고 이 계자 전류 IF입니다. IF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의 V곡선이 있습니다. V곡선이 있고 이 지점보다 역률이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에 IF가 커지죠. 과여자, 여기는 부족여자. 과여자로 하면 캐패시터 C로 작용하고요. 부족여자로는 인덕턴스 L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기전동기요. 동기조상기 원리가 되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해석하시면은 훨씬 쉬울 겁니다. 볼게요. 1번 과여자 시 IF를 증가하게 되면은 뒤진 역률이 되면 C는 뭐예요? C는 앞선 역률이죠. C는 앞선 역률, L이 뒤진 역률이요. 그래서 1번 틀렸죠. 과여자 시 IF를 증가하면은 앞선 역률이 되고 I는 증가한다. 틀린 것은 뒤진 역률이 아니고 앞선 역률입니다. 2번 과여자 영역에서 IF를 증가시키면 앞선 역률이 되며 I는 증가한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부정여자 시 IF를 감소시키면 앞선 역률이 되며 아니죠. 뒤진 역률이 되죠. I도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4번 부정여자 시 IF를 감소시키면 앞선 역률 아니고 뒤진 역률이니까 57번에는 다 따져봤을 때 답이 2번이 됩니다. 58번 문제로 가봅니다. 전기설비 운전 중 개교용 변류기의 고장으로 변류기를 개방할 때 2차 측을 단락해야 되는 이유는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CT가 있습니다. 여기 CT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얘를 점검할 때 얘를 단락시킵니다. 왜 단락시키냐? 단락의 반대가 뭐예요? 개방이죠. 만약에 여기를 개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방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는 무부하 전류죠. 개방은 무부하 전류예요. 이때 변압기의 특성을 보면 변압기에서 무부하 전류가 여자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개방시켰을 때 여기에 만약에 100A, 부하의 100A 흐른다고 하면은 뭐요? 여자 전류가 100A라는 겁니다. 100A만큼 여자 전류 흐르는 거예요. 원래 보통 여기는 여자 전류가 뭐 1A, 2A밖에 안 흐르는데 100A만큼의 큰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여자 전류는 뭘 해요? 여자 전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전류인데 1A, 2A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100A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전압 발생, 절연이 파괴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2차 측의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절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58번에는 답이 1번 2차 측의 절연 보호가 된다. 계속해서 59번이요. 처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나 할 수 있지만은 또 계속 보시면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스텝각이 1.8도요. 스텝백 전동기의 스텝각이 1.8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스텝당 1.8도. 그러니까 펄스 하나 딱 주면 1.8도, 딱 두 번 주면 3.6도, 세 번 주면 5.4도, 1.8, 1.8 이렇게 회전한다는 겁니다. 한 스텝당. 스텝백 주파수가 6000 pps입니다. 뭐냐? 1초에 6000번이라는 거. 1초 6000번. 그러면 한 스텝당 1.8초인데 1초에 6000번. 이 펄스가 가해지다. 스텝이 가해져요. 그럼 얼마요? 1초에 1.8도 곱하기 6000만큼의 곽도를 회전하게 되죠. 이 값이 얼마냐면은 1800이요. 1초에 1800도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RPS 얼마요? 초당 얼마? 한 바퀴는 360도죠. 그래서 360분의 1800 하면은 답이 30 RPS. 초당 30번, 30바퀴, 초당 30바퀴 회전을 한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9번에 회전 속도는 30 RPS가 된다. 60번,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입니다. 그래서 농형, 전전압, Y델타,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 거기에다가 리액터, 콘도르, 퍼퍼 이런 것도 있고요. 권선형 하면은 뭐요? 유명한 2차 저항 기동법이 있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등 기동법 자주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요? 국수 변환 기동법이 됩니다. 60번에는 답이 4번. 네, 전기 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